제주에서 낚시를 하던 대학생이 물에 빠진 주객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하자 바로 구명조끼를 꺼내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해경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대학생 조재석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이 어두운 밤바다에 40대 남성이 물에 빠진 바닷물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죠. 네, 바로 이게 엊그제 벌어진 일입니다. 25일 일요일이었죠. 새벽 2시경입니다. 이게 제주 탑동의 바다 앞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밤낚시를 여러 명이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 대학생 조재석 씨인데 대학생 조재석 씨도 그 시간에 같이 낚시를 혼자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옆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로 풍덩 빠졌는데 떠오르지 않고 하염없이 가라앉는 겁니다. 위급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보면 이렇게 밤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계시던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구조에 나섰던 대학생 조재석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술에 만취해서 이제 계단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술이 만취하다 보니까 계속 눈길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분은 물속에 들어가셨고 바로 가라앉으셔서 밤바다에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위에 있는 이제 남성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어디 간지 모르고 그 밤바다에 혼자 빠지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인명구조함에서 구명조끼를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었죠. 밤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정말 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밤바다에서 구조 활동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하게 무슨 조명이 있다고 해도 네.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저 영상만 해도 당시 뛰어들 당시 상황이 아니고 이후에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해경과 소방관들이 와서 강한 조명을 비춘 상황이 지금 촬영 영상이고 예. 실제 저분이 뛰어들 당시만 해도 아무 조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주변에서 플래시 같은 걸 막 비춰주긴 했습니다만 그 작은 불빛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 구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재석 씨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 뭔가 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을 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그 바닷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대처를 조재석 씨가 잘했어요. 아주 단계별로 차곡차곡 했습니다. 네. 자, 빠진 거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다음에 무작정 물에 또 뛰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를 본인이 찾아서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그 불 같은 거 비춰달라고 예, 예. 또 그 미리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그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막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경찰이 곧 출동할 거 아니에요, 해경이. 그러니까 올 때까지 그 사람하고 잘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자, 저렇게 이제 구조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조재석 씨에게 더 들어봤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는데도 그분 어디 있는지 몰랐고 위에 계신 이제 도움을 부탁드렸던 분들이 프레시를 비춰주면서 그분이 저기 멀리서 떠올랐다는 걸 확인했고 그분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바로 그분한테 수영을 해서 달려갔고 수영을 해서 이제 끌고 오는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시냐고. 하지만 그분은 이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셨고 거친 숨만 내쉬고 계셨거든요. 육지로 이제 같이 데리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했던 경찰관분들과 소방관분들, 해양 경찰분들 도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다 끝난 상황에서도 이제 같이 저랑 병원을 가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거친 숨만 내쉬었던 상황이에요. 다행히 다치지 않게 구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조재석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뭐 다행히 이제 네. 구조가 됐는데 그 남성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건강에는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또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는 하는데 눈을 뭐 크게 뜨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 봤을 때는 조재석 씨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이 40대 남성의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남편 살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조재석 씨가 그 구조했던 그 남성과 함께 병원까지 같이 갔다고 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 남성이 구조 당시에 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걱정도 됐을 거고 문제는 조재석 씨입니다. 네. 조재석 씨가
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런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 극도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재석 씨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고 저 이후에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갔던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조재석 씨가 지금 혼자 제주도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모두 서울에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은 구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부모님이 당장 오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도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렸다가 다음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잘했다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또 걱정도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게 예. 또 부모님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러니까 조재석 씨도 저 탈진 상태여가지고 같이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자기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그렇죠. 간 거였군요. 그렇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나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네. 머리는 뭐 아프고 막 두통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분 40 남성은 뭐 얘기는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예. 거죠. 그 조재석 씨는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느낌에 무슨 응급구조학과 네. 이렇게 느낌이 음. 들죠?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동물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사람 생명에서 동물 생명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무조건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뭐 그런 거 늪질 틈도 없이 곧장 구조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고요. 아마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죽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물에 근데 뛰어들었다 보면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맨날 저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곳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고 위험에 빠졌으면 내가 구조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항상 본인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자철하시는 아니, 참 대단한 김복중 생각입니다. 교수님도 취미가 낚시인데요. 낚시. 낚시하는 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하고 되게 친숙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령 또 뛰어들어가면 못 뛰어든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이고, 바깥에서 저- 낚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물 안에 이렇게 낚시하는 들어가서 거와 그런 게 아니니까. 물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가요, 이 늦은 시간에 밤 낚시를 하다 꾸벅꾸벅 졸다 물 풍덩 빠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낚시하다 예. 보면.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졸다가 빠지면은 허부적거려요. 그렇죠. 예, 그 낮은 데에서 예. 그리고 심장마비 같은 것도 오고 저는 낚시하다가 옆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분들 예. 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천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이제 조재석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일로 조재석 씨는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게 엊그제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오늘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조재석 씨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이 표창이라는 건 뭐 정말 아주 소정의 감사의 표시일 뿐이고요. 저는 아까 아내분 전화해서 한 가족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이 만약에 큰 탈이 났다면 또 그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조재석 씨가 아니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건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누군가의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작은 감사를 표했다. 경찰이 대신 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한 2시경에 이렇게 그냥 어두운 밤에 누가 빠졌는데 그 바닷물에 가서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생명을 살린 조재석 씨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계단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저만 아는 사실이고 제가 알리지 않았으면 다른 분들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지 않으면 그분은 정말 위험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바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날 밤 낚시를 가고 그날 밤 거기에 있었던 거는 제가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지 않나. 이것도 약간 인연이다, 우연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3명을 살렸다는 거는 정말 흔한 일도 아니고 저로 인해서 다른 이제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용기를 내서 입수자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석 씨 말 들어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생명을 구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참 겸손한 마음을 했지만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하게 수영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자기 실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일에 있어서 좀 생명을 구하고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겁니다. 조재석 씨가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